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편함은 큰 잘못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젊음의 실수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성품처럼 보이고 한 번 흘린 이야기가 그 사람의 얼굴처럼 남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남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물으면은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정직이고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따뜻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보니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꼭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질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안부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있는 질문도 있고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평가하려는 질문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웃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내일은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가볍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으니 상대도 진심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들은 말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내가 생각한 의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기도 합니다. 내가 가볍게 한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은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입니다. 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존중받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나는 그 차이가 말을 아끼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킬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세상에 내어놓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관계도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평판은 작은 말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을 아끼라고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오늘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며 마음속에 남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자세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대답하는 순간 나를 평가하는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런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해버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여러 모임을 다니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안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 질문 속에는 묘한 무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에 관한 질문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집값은 좀 올랐나요? 듣는 순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서로 살아가는 형편을 나누는 대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말해버립니다. 얼마 정도 받는다. 요즘은 조금 넉넉하다. 아니면 형편이 좀 빠듯하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아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숫자를 들으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수입이나 연금 액수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그 숫자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연금이 많은 사람 혹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의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부탁할 일이 생기면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고 알려지면 동정의 눈빛을 받거나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돈 이야기가 가진 묘한 힘입니다. 우리는 그저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하나의 틀 안에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틀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편이 달라져도 사람들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조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숨기라는 말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감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물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으면 됩니다.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묻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괜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말을 조용히 다시 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괜히 더 묻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계가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아서 질문을 받으면 괜히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니 내가 친절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반드시 친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며 배운 작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설명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단정한 사람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돈에 대해 묻는다면 너무 자세히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부드럽게 옮기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남겼느냐입니다. 말을 조금 아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 다음으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오갑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는 어느 모임에서든 빠지지 않는 주제가 됩니다. 누군가는 안부를 묻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들은 뭐하고 지내요? 따님은 잘 지내지요? 며느리랑은 사이가 괜찮으세요? 손주는 자주 보세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 이야기는 따뜻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자랑을 하듯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다거나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묘한 거리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랑을 많이 할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또 자식 이야기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자식 이야기를 하소연으로 풀어놓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연락도 잘 안 해요. 딸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며느리랑은 마음이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집은 늘 문제가 많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듣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밖에서 한 말이 언젠가 자식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내가 가볍게 한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밖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 속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사람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괜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면 너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다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면 사실은 충분한 대답입니다. 자식의 직장이나 형편이나 가정 이야기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역시 차분하게 같은 말을 하면 됩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아니면 요즘 읽은 책 이야기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을 지키면서도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너무 쉽게 꺼내놓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을 물어보면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해요. 잠도 잘 못 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순간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깊이 털어놓는 것은 때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은 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까웠던 사람이 내일은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의 무게를 그대로 내놓지 않으면서도 진솔한 대답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마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조금 아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마음 이야기 또한 필요한 만큼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심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실수나 지난 일을 캐묻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모임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젊었을 때 크게 후회되는 일은 없었어요. 예전에 실패한 적은 없었나요?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런 질문들은 대체로 가볍게 던져집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서로 가까워지기 위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으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성의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는 다른 모습으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좋은 이야기보다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더 오래 붙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 10가지보다 스스로 말한 실수 한 가지가 더 강하게 남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전에 사업을 크게 실패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 자리는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는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전에 사업을 크게 실패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한 장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반성의 마음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정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느 순간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숨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나온 시간이 있고 그 속에는 실수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꺼내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는 말로 설명하기보다 지금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은 긴 설명보다 현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의 모습이 단단하면 사람들은 굳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을 물을 때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 일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오늘을 잘 살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과거를 부정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열어놓지도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멈추게 됩니다. 더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보이려고 자신의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도 한때는 실수를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겸손이 꼭 그렇게 표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겸손은 조용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굳이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꺼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기억은 다시 현재로 올라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된 일이라도 말을 하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굳이 잊혀진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국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말보다 태도가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질문이 몇 가지 보입니다. 돈에 관한 질문, 가족에 관한 질문, 마음속 이야기를 캐묻는 질문,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나를 설명하는 재료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자세히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짧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말을 아끼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말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할수록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 가족과 자식에 관한 이야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무심코 꺼내기 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그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작은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면 진짜 따뜻한 말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모임에 있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분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기보다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전해주면 그 순간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상도 좋아집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는 말도 좋고, 오늘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참 고맙습니다 하는 말도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경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 사이에 온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대화의 방법은 자신의 취미나 일상의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자꾸 돈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는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도 잔잔한 기쁨을 전합니다. 특별한 자랑도 아니고 누군가를 비교하는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작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대화가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삶의 작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하고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나온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현재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조금씩 걷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는 특별한 자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큰 성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차분히 이어가는 태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조용히 아끼고 어떤 말은 따뜻하게 건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 조금 더 자주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삶은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